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일 때 학교를 다니며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눈치만 보며 매일 똑같이 시간을 흘려보내기에 자신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는지요? 안 눌렀으면 지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마인드셋을 바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통해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 지금 60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이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 바쁘게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때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가?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이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이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임상 경험에 비춰보아도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딱 잘라 나누는 듯한 어감이 왠지 언짢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말이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새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에서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 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글자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65세가 넘어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령자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 대신 행복한 고령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 단어만 더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노년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오며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아래의 마인드셋의 7개명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둘째, 해보기 전에 질에 판단하지 말자.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셋 7개명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라.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일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은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오랜 세월 노인 의료 현장에 몸담아온 의사로서 60세에 반드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질병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라면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착실하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들으면 어떻게든 정상 범위 내로 돌려놓으려 한다.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철마다 자잘한 질병을 앓고 지나간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60대부터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랬다간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크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는 그때 복용하면 된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다. 다약제 복용이란 5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셔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